하이 중이 친구들. 자,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꽃.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문제를 풀어온 이유, 앞으로도 더 풀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용. 잠깐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여튼 중학교의 모든 수학의 밑밥은 다 이거를 위해서 있습니다. 항상 개념, 연산, 그 다음 무조건 활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활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활용을 푸는 원리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이 있어요.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항상 x로 두면은 그 x를 중심으로 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잘 세우고 그 다음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을 많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자,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죠. 자, 형이 있는데요. 형은 3,000원을 갖고 있고 동생은 2,5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형은 다음 달부터 한 달에 500원씩 돈을 넣는데요. 동생은 200원씩 돈을 넣는데요. 자, 그러면 한 달 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500이 붙는 거지. 얘는 한 달 뒤에 2,500원에서 자, 두 번째 달에는 또 500원, 또 200원. 세 번째 달에는 또 500, 또 200.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을 x를 두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뭐예요?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모금액, 얘도 예금액이야. 이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이게 x죠. x는 뭐죠? 개월. 몇 개월 후인가?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계속 돈을 누적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형은 나중에 x 개월 후는 얼마나 추가될까? 한 달이면 500원 추가되고 두 달 뒤면은 500의 2배, 세 달 뒤면 3배. 그럼 x 개월 후면은 500 x1이 추가되겠죠. 형은. 동생은 한 달에 200원씩 들어가니까 얘는 200 x1이 계속 추가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의 모금액이 얼마라고? 3,000에다가 500 x1입니다. 동생의 모금액은 2,500에다가 200원씩 더해져서 200 x1. 자, 그런데 이 x는 개월수예요. 개월수가 증가하면은 형이나 동생 모금액은 계속 올라갈 텐데 잘 보시면 형이 동생보다 더 많이 붙죠? 그럼 언젠간 형이 동생의 2배가 되긴 될 거야, 그지? 근데 그 시점을 알고 싶은 거죠. 형이 동생의 2배라는 뜻은 동생의 2배와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배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2배 이상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다시 하면은 이거죠. 동생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야, 형이. 형이 동생의 2배 이상. 형이 동생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식으로 옮긴 거라고. 자, 풀어볼까요? 풀기 위해서는 얘는 두고요. 괄호를 전개해줘야겠죠? 2 곱하기 2,500 하면은 5,000. 200x를 하면은 400x. 자, 이항을 합시다. 분식 풀 때 한쪽에다가는 부호를 몰고요. 한쪽에다가는 숫자를 몰라고 그랬죠?
얘를 옮가면 여기 500x 그대로 있고 400x가 이렇게 넘어오죠. 여기는 5000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3000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은 100x, 우변은 2000이 남죠. 그래서 결국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은 x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몇 개월부터 20개월 후부터는 무조건 다 2배 이상이지. 왜냐? 형은 점점 많아질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설계해서 풀고 그 다음 이것을 다시 이런 20개월 후라는 수로 다시 답을 환산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칠판 지우고 이어서 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리 속력 시간, 두 번째가 농도. 이 두 개 다 정말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거라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줄게요. 많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활용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올라와서 지금 1년 공부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활용이에요, 활용. 왜냐면 이런 수식이 실생활에 적용이 됐을 때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 활용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수학적 사고란 말이죠. 이 수학적 사고는 그냥 길러지지 않아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점점점 생겨나는 게 수학적 사고야.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을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일단 잘 들으시고 또 내주는 과제들을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 아마 쭉 이 활용에 대해서는 다루게 될 거고 좀 많은 유형들을 다 다뤄주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RPM 같은 경우도 좀 봐주기로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따라오면은 그래도 문제될 건 없을 거다. 다만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자, 이 거리 속력 시간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다 알 거야. 아는데 그래도 설명해 줄게. 우리가 보통 속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초속이랑 시속이 있어요. 자, 초는 뭐야? 초속은 1초 동안 가는 거리. 시속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우린 둘 중 뭐를 더 많이 쓰죠? 우린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자, 이 초속은 약간 우리랑 거리가 있어요. 약간. 근데 연거나 학문에 따라서 시속보다 초속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분자의 세계나 조그만 세계를 다룰 때 아니면은 이 1초 안에 우수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한 학문의 스케일에서는 초속을 많이 쓸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시속을 써요. 왜냐? 시속을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보통 운송수단은 다 이 시속을 씁니다.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시속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 좀 편해요. 그래서 시속을 되게 많이 쓰는데 초속은 보통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이거 미터는 말 그대로 그 1m, 2m 할 때 그 2m예요. 시속은 보통 킬로미터 단위로 사용해 줍니다. 1시간에 몇 초인지 아는 사람? 다 그럴 줄 알았어. 3600초야. 그러니까 이거의 3600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미터의 스케일이면 얘는 당연히 1000배가 넘어가는 킬로미터의 스케일로 가야겠죠. 근데 초속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쓰는 건 보통 시속이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는 것이 있죠.
속력은 뭐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km의 거리가 있어요. 여기를 2시간 만에 갔단 말이죠. 속력을 알고 싶은데 이 속력을 아는 기준은 1시간에 얼마큼 갔냐예요. 이 시간은 사실 1시간입니다. 시속이라면 이게 1시간일 것이고요. 이게 초속이라면 1초겠죠. 가장 최소 단위 1. 기준에는 단위 1. 이 1시간, 1초, 이 동안에 얘가 얼만큼 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2시간이다 하면은 이게 2시간이 되겠죠. 거리는 100일 겁니다. 결국에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50km/s 시간인데 시간 영어로 hour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미안. 이거 세컨드 단위로 hour야, hour. 자, 여기서 이 hour는 뭘까요? 1시간. 1시간에 50km를 간다. 얘는 1초에 얼마큼 간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1시간이면 시속 몇인 거야? 그대로 100인 거지. 이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어떡할래? 자, 분은 시간으로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30분은 2분의 1 시간이고요. 15분은 4분의 1 시간이죠. 왜냐? 우리는 속력, 만약에 시속을 구할 때는 시속은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초속을 구한다 그러면 이 분을 다 초로 고쳐야 돼요. 복잡하겠죠? 그래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거리 속력 시간 개념인데, 자, 속력만 구하는 공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거리 구하는 식도 따로 있고요. 시간 구하는 식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원리는 얘로 설명이 다 됩니다. 자, 거리가 100인데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바로 속력이 나와버리죠. 어떻게 해서? 100 나누기 1에서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거리를 알려면요, 일단 속력이랑 시간 알아야 돼요. 속력이 이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2시간이에요. 1시간에 50km 가는 속도로 2시간을 갔으면 곱하면 됩니다. 100km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속력으로 어떤 시간만큼 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은 항상 만약에 시속인 경우에는 1시간 시간을 잡아야 돼요. 분도 시간을 고쳐야 되고 초도 시간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시간 어떻게 구하냐? 시간을 구하려면은 시간을 제외한 다음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거리가 있습니다. 100km의 거리를요, 시속 20km로 갔어요. 이게 속력입니다. 자, 이 거리를 1시간에 이만큼 가는 속도로 가려면 어떻게 가봅니까? 두 개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5시간이 나오죠.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나누면은 속력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 하냐? 그림으로 많이 그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이다.
이게 아닌데. 자, 그치.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거죠. 굳이 그리지 않을게. 자, 이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만 이걸 봐. 근데 굳이 이거 안 봐도 돼. 이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중요하지, 이 그림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응용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정 안 되면 이거 보란 말이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됐죠? 자, 여기서 농도 하겠습니다. 농도. 자, 농도. 농도는 보통 고체, 액체, 기체 다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액체에서 많이 써요. 농도는 진하기입니다. 진하기. 보통 우리가 액체에서 용매와 용질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용매는 우리 보통 물이라고 말하면 물. 용질은 소금이죠. 이게 합쳐져서 바로 용액이 되는데요. 이게 소금물입니다. 농도는 뭘로 구하느냐면 무게로 구해요. 무게의 비율이에요. 부피로 하지 않습니다. 무게입니다. 무게를 따지는데, 자, 이 소금물에 구할 때 만약에 100g이 있어요. 전체 100g이래요. 근데 여기에 소금이 10g이 들어있다 하면 물이 몇 g입니까? 90g이죠. 그 농도를 구할 때 만약에 물의 무게 분의 소금의 무게를 하면은 소금이 바뀌면 물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농도를 일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구할 때는 이 소금물의 무게와 소금의 무게만 이용해서 농도를 구하는데, 자, 소금의 농도가 진하면 짠 거죠. 농도가 적어지면은 싱거워지는 겁니다. 소금의 농도는 소금물의 무게. 왜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의 비율이 변하더라도 얘는 그대로예요. 만약에 소금물의 무게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소금의 무게가 바뀌면은 물의 무게도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얘의 무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쓰고 얘는 안 씁니다. 물은 자꾸 바뀌어요. 자, 소금의 농도는 소금물의 무게 전체에서 소금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구하면 뭐가 나오죠? 아마 소수가 나올 거죠. 거기에 100을 곱하면은 이제 퍼센트 농도로 나오겠죠. 자, 방금 구했던 이 소금물의 무게는 100이었죠? 소금 무게가 C입니다. 거기에 100을 곱하니까, 아, 이게 10% 농도의 소금물이구나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숫자만 보고 굳이 안 곱해도 아, 이거 10%네 라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농도는 이렇게 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소금물의 무게가 항상 100이 아니겠죠. 자, 소금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소금의 무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금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쉽지 않습니까? 농도에다 그냥 무게를 곱하면 돼요. 만약에 10%다. 300g이 들어있다. 여기 소금 얼마 들어있는 겁니까? 이거의 10%니까 300에 10% 아닙니까? 그러면 30g이겠죠?
물론 이 퍼센트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곱해주면 되죠. 물론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 이걸 하는 거 알아서 바로 곱해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 과정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금물의 농도랑 무게를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소금물의 무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해보자. 자, 소금물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은 얘 빼고 다 있어야 돼. 소금 무게랑 소금물의 농도가 다 있어야 돼. 소금이 10g 있습니다. 소금이. 근데 얘 농도가 5%래요. 지금 얘가 100분의 5만큼 차지한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물의 무게를 곱했더니 이게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자, 원리. 자, 8, 9, 70이래요.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되죠? 70이 나누기 8.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누기 이거. 이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소금물의 무게는 소금의 무게에다가 농도를 나눠줘야 돼요. 나누니까 밑에 깔게. 이게 소금물의 무게를 구하는 공식.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솔직히 이거 하나만 알면은,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 알면은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중1 때 했잖아. 얼마나 친절해. 다시 설명해주고. 자, 이것만 설명해서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문제를 몇 개 풀어줄 건데 한번 풀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90쪽을 피세요. 필 동안 나는 지울게. 자, 폈죠? 90쪽. 자, 문제를 다 쓰면은 손 아파서 미역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집 앞에 문구점 있는데 공책 한 권에 1,000원에 판대요. 근데 이 근처에 할인 매장을 갔더니 거기는 800원이래. 200원이나 싸지? 자, 근데 친해도 게 있어요. 왕복 교통비가 1,200원이랍니다. 1,200원인데 여기서 몇 권 이상 사야 유리한가라고 했어요. 유리한가. 유리하다는 건 뭐죠? 이 교통비를 감수하면서도 여기서 사는 게 얘보다 더 저렴할 때, 돈이 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했죠. 자, 식을 세우면은, 자, 공책 한 권을 사는데 1,000원인 이 문구점은, 그러면은 몇 건부터라고 했지. 이게 x야. 그러니까 답이 x권이 나오겠죠. 권수. x권.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집 앞에서 산 거는 얼마래요? 1,000원. x권을 사면은 1,000 곱하기 x. 원이 나오겠죠? 이게 어디? 이게 집 앞. 자, 근데 할인 매장 얼마네? 할인 매장은 한 권에 800원이야. 근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비까지 추가되죠? 근데 얘가 더 이득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얘가 더 비싸야 합니다. 그죠? 얘가 더 비싸야 되지? 유리하다는 거는 같다는 거 포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포함해야 돼. 안 포함해야 돼. 같은 건 유리한 게 아니라 같은 건 동등한 거죠. 유리하려면 얘가 더 비싸져야 얘가 유리한 거지. 그래서 이걸 잘 정해야 돼. 이 부등호를. 이거 잘못 정했다가 남편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리하다 했으니까. 자, 10 풀면은 얘만 넘기면 되겠네. 1000 빼기 800, 200x죠. 양변 200 나누면은 x는
6보다 크다. 몇 건부터야? 6건 하면 틀리지. x는 6건보다 커야 돼요. 근데 권수니까 자연수잖아. 그래서 최소 7건부터야. 이게 답이네. 이게 몇 건부터냐 했으니까 7건부터 7, 8, 9 그 이상은 다 이득이지.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6건이요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객관식은 보기에 6건이 있습니다. 틀리라고. 이걸 찍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답은 7건부터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등산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저는 항상 이거 할 때 그림 그립니다. 등산, 여기 산이야. 자, 올라갈 때 시속 2km로 올라갔어요. 근데 같은 길을 내려오네요. 다시 내려갈 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시속 4km인데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다 도중에 다시 내려야 될 수도 있어. 왜? 3시간을 맞춰야 돼. 3시간 이내라고 했어요. 이내는 뭐냐면은 이하에 이하. 3시간 딱 맞춰야 되고 그거보다 덜 걸려야 되는 거죠. 같거나 덜 걸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찍을 수 있냐. 자, 식을 구해볼까요? 자, 힌트가 뭐냐면은 같은 길을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x입니다. 왜? 최대 몇 가지 다녀올 수 있는가? 최대 몇 가지, 최대 몇 가지. 몇? x.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거리입니다. 어디까지 찍고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 거리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예요. 분명 다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3시간 이내라는 뜻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식은 세우는 원리는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플러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이 둘을 합쳐서 3시간 이내 이다라고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시간 어떻게 구하죠?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하죠? 올라가는 거리는 x고요. 속력은 얼마죠? 2입니다. 내려올 때는 거리가 똑같죠? 속력은 몇이죠? 2배입니다. 원래 내려올 때 빠르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 올라가는 거리 시간 뭐야? 2분의 x. 쉽지? 내려오는 걸린 시간은 4분의 x. 둘을 더한 게 3보다 작다. 식은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분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양변에다가 2랑 4의 최소 공배수인 4를 양면에 곱해줍니다. 그럼 분배해주면 얘는 2x, 얘는 x, 얘는 12죠. 둘이 더하면 3x고 12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몇 킬로미터까지? 최대 4km까지 찍고 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길이가 지금 4km라는 거죠. 최대. 물론 그 이내에 갔다 오니까 이만큼 갔다 이만큼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대나 물어봤으니까 최대는 4km다. 자, 이제 뭐 안 했어? 농도에 대한 거 안 했지. 농도에 대한 것도 하나 풀어줄 테니까 어딜 피냐면 농도에 대한 문제 94쪽에 8번을 풀어줄게요. 94쪽에 8번 지금 펴고 있어봐. 지울게. 자, 마지막 문제 소금물 문제입니다. 자, 6% 이게 농도죠. 6%의 소금물이 500g 있습니다.
물을 증발을 시켜서 10%의 소금물을 만든대요. 당연히 물이 줄면은 농도가 늘어나겠죠. 근데 몇 그램 이상을 증발을 시켜야 10%가 넘어가냐 이거죠. 아마 10%가 아니라 10% 이상일 거예요, 그지? 왜? 증발할수록 농도는 계속 증가하니까. 자, 그렇다면 해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X가 증발시켜야 되는 소금물의 무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심을 잡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걸 잡아야 돼요. 자, 잘 봐봐.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뭐야? 아무리 물을 증발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죠? 바로 소금의 무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증발하기 전이나 후나 소금의 양은 같다 라고 식을 세우면은 여기 있는 미지수들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잘 봅시다. 소금물 무게 농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이거에 대한 원리로 가요. 근데 또 소금을 건들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 또 다르게 풀면 될 텐데, 보통 대부분 여기를 벗어나진 않아요.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보내주시던지, 아니면은 문제집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은 또 새로운 풀이를 알려줄 거예요. 우선은 이걸 해보자. 자, 증발하기 전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무게, 이거죠? 이거랑 얘랑 같다라고 해야 되네. 그러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자, 증발 후 소금의 양 봅시다. 증발 후는 농도가 10. 지금 X만큼 증발시키기 때문에 소금물의 무게는 500 빼기 X가 되죠. 허허. 그래, 같다고 안 하나? 자, 증발하기 전, 나 지금 당황했어. 같다고 보기가 되게 애매한데? 왜냐면 이게 얼마 이상 증발시켜야 되냐 이 문제잖아. 자, 그럼 이걸 따져볼까? 자, 얘를 계속 증가를 시켜요. 증가를 시키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줄어들겠지. 자, 이건 그대로인데요. 이 값이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은 이 값이 증가할수록 이 전체 값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는 뜻은 이게 점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두 식은 이거로 풀면은 약간 애매해요.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봅시다. 우리 원래 푸는 방정식대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면은 약분되면은 6, 5, 30이 되죠? 자, 얘는 깔끔하지 못하네. 얘는 10분의 1 약분하면 그리고 500 빼기 x인데 양변에 10을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12가 300, 여기는 19 곱하면 그러니까 이거만 남죠. 자, 그래서 x가 200이 나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소금의 증발하기 전과 후, 그러니까 10%라고 가정했을 때는 200으로 200만큼 증발시키면 딱 10%가 된다는 뜻이고, 거기서 더 증발을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10보다 농도가 커진다는 거죠. 자, 200g 이상 증발을 시켜야 된다 라는 말인데, 자, 지금 얘를 중심으로 그대로 두고 있죠. 자, 무게를 잘 봤을 때 이 300이라는 수보다 얘가 어때야 된다는 건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농도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식이 우리가 왜 나오냐면은 이 10을 고정해 놨기 때문이에요. 이걸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볼까? 말 그대로 해서 소금을 500g 있고 물을 증발시켜서 1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든대. 자,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이 소금의 양이 뭐였어요? 30. 소금의 양은 증발하기 전에 500이었다가 증발 후에 500 빼기 x로 줄어들죠? 자, 농도는 6%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증발 후에 소금물의 양이 이거죠? 증발을 시켰을 때 소금의 양 그대로 30이란 말이죠. 이 농도가 10%면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이상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세면은 훨씬 쉽네, 그죠? 이게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증발 후 소금물의 농도야. 증발시킨 후에 이 소금의 용 대신에 이걸 구해야 했지.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퍼센트랑 그람 수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얘를 구했어요. 근데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만 줄었는데 이게 이 농도 10%보다 이상이 된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다만 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거슬리는 게 얘랑 얘죠. 자, 그럼 양변에다가 얘네 둘을 다 곱해줘요.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 이게 좌변이야. 우변은 10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양변에 지금 얘를 곱해줘서 동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고, 그죠?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거 두 개만 남고요. 얘는 얘만 남죠. 그래서 좌변이 뭐냐면은 10 곱하기 30이니까 300. 우변은 이것만 남죠. 근데 식이 이거였죠. 그럼 어때? 아까 얘랑 식이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x가 200 이상이다라고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자, 둘 중에 편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자, 소금물의 농도 문제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금물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룰 것이고, 지금 한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지문에서 해결하셔도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품으로써 여러분도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숙제는 어디냐면은, 숙제는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자, 이게 숙제고요. 내일 이거에 대한 풀이 영상이 나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미리 푸시고 꼭 미리 푸세요. 그러면 수고했어요.